이재명 대표 얘기를 매일같이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이재명이 지금 연 사흘간 상당히 평상시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까지 11개 혐의에 7개 관련 재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뭘 묻건 당당하게 자기가 갈 길만 가고 최고회의라든지 짬짬이 이렇게 그 당을 이렇게 이끄는 모습을 보였을 때도 아무리 재판이 어떤 과정이 있어서도 그렇게 얼굴이 색이 안 변하는데 요즘은 최고위원회에서 큰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지 않나. 또 어저께는 좀 잠적을 했어요. 예. 일정 중에 대표가 일정이 갑자기 없어졌다. 이거 예. 쉽지 않잖아요. 당대표는. 재판 대비하는 것이죠. 재판을 대비한다. 이제 맞아요. 이제 판사가 배당이 된 날이잖아요. 예. 그렇죠? 자, 오늘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누구한테? 법정에서 언제나 법정에 이제 서초동에 도착을 하면 법정까지 그냥 냅다 그냥 가지 않았습니까? 입국 다 타고요. 그러나 오늘은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청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와중에 이재명 구속하라! 이재명 구속하라! 이 목소리를 낸 사람들을 향해서 확 화를 냈죠? 예. 예. 조용히 하라. 이재명은 그 얼굴 생긴 걸 가지고 제가 머리도 없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뭐 하긴 한데 이재명은 어떤 식으로든지 신경질을 내거나 성질을 내면 상당히 섬뜩해요. 표정이나. 네네네. 지난번에 소위 자기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도 자기를 좀 방해하는 그 차를 따라가면서 이 자신을 공격하면 이게 소송거리가 된다라고 경고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상당히 섬뜩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죠. 저도 두 장면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 시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그때 찾아왔고 뭘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속해! 저자들 빨리 잡아넣어! 하고 고함을 지르는 장면, 동영상이 남지 않았습니까? 물론, 시정을 방해한다거나 또 소란을 피운다거나 해서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어쨌든 유권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화를 내는 모습. 또 하나 있어요. 경기도지사 당선된 날. 당선이 거의 확정된 한 10시인가요? MBC와 인터뷰를 하는데, 아마도 MBC에서, 그 선거 유세 중간에 아주 힘든 일들 많으셨죠? 하는 뉘앙스의 질문하니까 김무선 묻는 줄 알고 갑자기 이럽니다. 여보세요? 안 들려요. 탁 하고 이어폰을 집어 던지는 모습. 생생하게 중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은 또 이렇게 조용히 하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무래도 평정심이 좀 흐트러진 게 아니냐?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완전히 멘붕이 온 것이고요. 이재명은 자기 관리를 잘 못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전에 참 우리 리아님도 들어오셨다고 해주시는데 리아님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자기 관리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이 성격이 솔직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재명이 지금 벌여놓은 사법 리스크가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오늘 굉장히 성질을 내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죠? 하나는 주가 조작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쌍방울 주가 조작인데 왜 이재명이 처음으로 이때까지 검찰을 공격하다가 이제 재판부 판결을 처음으로 공격한 겁니다. 비판한 겁니다. 검찰을 공격하는 게 이제 먹혀들지 않죠. 판사가 판결을 내린 것이죠. 그렇죠. 판사 판결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자, 주가 조작인데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느냐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했습니다. 일부 언론도 아니고요. 검찰이 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 쓰고 다 검찰이 지금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애완견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두 가지 표현은 아마 이재명의 결정적인 자살골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은. 자충수가 될 거다. 자, 하나씩 그럼 조금만 따져봐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조작이다. 대북 송금은 시대의 조작이다. 라고 하면서 보니까 한 3가지 정도를 들었습니다. 보니까 같은 재판부에서 동일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법원이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했다. 즉 안부수 아태위원장을
오늘 판결한 1심 판결문을 보면 주가 조작이라고 돼 있지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한 거 아니다라고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그겁니다. 예. 두 번째가 안부수의 증언이 바뀐 게 안부수의 딸에 대한 부동산 집 얻어주는 매수행위 때문이다. 그때부터 안부수의 진술이 180도 바뀌었다. 마지막으로 국정원의 기밀 보고서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안에 이 모든 것은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보낸 돈이다라고 돼 있는데 그 말을 왜 안 믿냐? 이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이 대북송금 이화영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네. 이재명이 자기 방탄 논리로 내세운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네네. 하나는 자기 모르게 이화영이 김성태와 이 대북송금을 한 것이다. 네네. 자기는 김성태를 전혀 모른다였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말씀해 주신 주가 조작이었다라는 네네. 것이었습니다. 네. 지금 김성태를 모른다라고 네. 하는 것은 다 깨져 버렸죠. 그렇죠. 판결문에 의해서 네. 전화 통화까지 2번 했다라는 게 다 나온 그렇습니다. 겁니다. 이재명이 이 말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들고 나온 것이 주가 조작인데 네.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은 안부수 1심 판결입니다. 네네네. 1심 판결. 안부수 1심 판결에서는 그렇죠. 안부수가 이게 주가 조작과 관계가 돼서 쌍방울이 돈을 보낸 것이다라고 합니다. 네. 왜 그랬느냐? 네. 어제 수원지검에서 이미 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보도자료를 냈어요. 네. 주가 조작 부분에 대해서. 어허. 안부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김성태가 외국에 도망을 가서 들어오지 않을 때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2심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2심에서 김성태가 들어와서 이 김성태의 진술이 나오게 됩니다. 네네. 안부수의 말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보시면요. 네. 800만 달러. 네네. 이게 안부수 입장에서는 네네. 이게 뭐 무슨 용도였는지는 안부수 재판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800만 달러가 넘어가는 과정에 북한에 네네. 안부수가 왜 거기 개입해 있느냐라는 게 문제였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게 지금 김성태 재판도 아니고 또 이화영 재판도 아니고 단순히 안부수의 재판입니다. 네. 안부수의 죄의 여죄 여부만 따지는 거잖아요. 자, 김성태가 들어와서 돈을 준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진술이 나왔어요. 네네. 여기서 중요해지는 것은 김성태에게 중요해지는 것은 네. 이 800만 달러를 왜 보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안부수도 그렇다면 뭐 2심에서 안부수 말도 바뀌는 겁니다. 네. 김성태가 그런 목적으로 보냈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 지금 국정원에 한 줄로 나와 있는 그 주가 조작은 네. 북한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간부가. 아하. 북한의 간부가 한 이야기인데 그게 거절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500만 불과 300만 불이 있습니다. 네. 이 대북 사업을 위해서 500, 네. 300만 불은 방북 비용.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거든요. 네. 500만 불을 네. 주가 조작, 주가 부양의 효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네. 이 300만 불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300만 불을 북한에서 요구할 때 500만 불을 요구합니다. 네. 그때 북한에서 한 이야기가 네. 이재명이 방북하면 문재인보다 더 성대하게 환영 행사를 열겠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왜 이런 이 기록들이 다 있는데 네네. 이재명이 어제 수원지검이 다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예예. 지금에서요. 예예. 지금에서. 그다음 이 판결문에도 다 나와 있죠. 나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다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네. 이재명도 이제는 정신줄을 놓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그렇군요. 긁어 넘어질 게 없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 자충수를 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자들 앞에서 한 이야기들이 기자들도 딱 듣는데 아니 이거 다 지금 탄핵된 얘기들이잖아. 누구에 의해서 검찰과 판사에 의해서 이미 판결문과 수원지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 얘기들이 다 나올 거를 알고 이게 왜 사실이 아닌가를 다 일목요연하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처럼 기자들 앞에서 기자들을 애완견이라고 부르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자들도 알잖아요. 아니 이거 다 탄핵되고 다 거짓인데 왜 또 이걸 하느냐. 즉 그 이유는 지금 송국권 죄송합니다. 송은재 본부장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송국권이라고 했대. 아니. 송은재 본부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전혀 지금 맥을 놓치고 있다. 그러니까 맥을 놓아버렸다. 예. 이게 어떻게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오는지조차도 지금 생각을 제대로 판단을 못할 정도로 어저께 잠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무엇인가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차라리 평소처럼 입 닫고 들어가는 게 훨씬 낫지 않았어요? 훨씬 나았어요. 예. 이거 자충수고요. 하나마나 자인을 한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
언론에 대해서 제가 정치인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네. 언론에 대해서 네. 떠넘기고 욕을 합니다. 네. 그런데 언론 전체에 대해서 애완견이라고 표현하는 건 거의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부 언론이라고 일부를 다 합니다. 네, 그렇죠. 저도 검찰을 출입을 했으니까 이 애완견이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요. 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방송을 했기 때문에 애완견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골든 리트리버 느낌이 조금. 저는 좀 비글 쪽이고요. 예, 골든 리트리버 예, 느낌이 예, 있습니다. 저는 이 개 종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아, 네. 좋은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요. 예, 저기 사람들을 인도하고 인도견 예. 왜그 맹인분들 예, 알겠습니다. 인도하는 그 예, 알겠습니다. 종류입니다. 네. 제가- 벌컥 폄하하려고. 그럼요. 전혀 그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악마견입니다. 비글. 자, 예, 예. 지금 이재명의 대북 송금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네네네. 검찰발 기사도 나오게 되고 이재명의 기사 주장도 나오게 됩니다. 네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의 주장이 10배가 됩니다. 아하. 검찰은 이재명이 주장을 하면 네. 검찰이 조작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10번 정도 하면 한 번 정도 보도자료를 내고 한 번 정도 수사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를 합니다. 그렇죠. 이런 사정을 10배나 되는 걸 가지고 이재명은 매일같이 지금 검찰을 공격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이걸 가지고 애완견이라고 하면 네. 그건 이재명이 지금 사실은 멘탈이 나갔다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그렇죠. 제가 이재명이 어제 오늘 이 한 두 가지 말 때문에 이재명이 발목이 잡힐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네. 하나, 전체 언론을 놓고 이렇게 애완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네. 앞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 언론이 70% 정도가 좌파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 기울어져 상황에서 운동장이죠. 이재명에 대해서 이 비호하는 언론들에 대해서 더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안부수 딸에 대한 지원금 이런 것도 전부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겁니다. 그렇죠. 뉴스타파 왜 인용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확인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이재명이 자인한 부분, 음. 방탄 논리 두 가지 다 깨졌지 않습니까? 네. 이 스스로 자인한 겁니다. 네. 이재명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대북 송금 관련해서 네. 더 이상 어떤 방탄 논리 변명이 나올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송 본부장님 말씀을 딱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 쫄린 사람이 지는 거다. 화를 낸 사람이 지는 거다. 이미 지금 화를 내고 한 것은 다 자기가 쫄리기 때문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왔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해석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은 어느 순간에도 말을 돌리고 어떤 순간에도 거짓말을 하고 어떤 네. 순간에도 변명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부선이라든지 이런 네. 확실한 부분에 걸리면 네네. 화를 내요. 그렇죠. 공통- 예, 예. 대장동이나 이런 곳에는 어떻게 해서든 변명을 합니다. 그렇죠. 대북 송금이 그만큼 딱 걸려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백현동 그러면 국토부가 지금 그렇게 공문을 보내지 않았느냐, 압박이다. 이런 식으로 하지 화를 내진 않았죠. 네. 그런데 기자들을 마침내 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늘 중앙일보가 유의미한 그런 정리 기사를 냈어요. 기사란 사실 새로운 걸 내는 것, 남들이 모르는 걸 내는 것도 단독이지만 옛날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다 찾아내서 정리하는 것도 사실은 특종한 의미가 단독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지 않습니까? 중앙일보가 오늘 세 장면이 을 갖고 왔어요. 어떤 거냐면 이재명이 김성태를 모를 수 없는 결정적 장면 세 가지. 그런데 저 이 기사 보고 맞아, 기억을 해낸 거예요. 맞아, 이런 게 있었지. 세 장면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서로가 부모상을 당했을 때 네, 조모상 아까 어머니 상. 어머니 상이었죠. 서로가 대리인을 시켜서 이 조문을 합니다. 아하. 조문을 하면서 서로 인사를 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리인은 이재명의 인사를, 네. 그다음 김성태 대리인은 김성태의 인사를 전합니다. 네. 그다음 두 사람이 전화 통화를 하는 사진이 공개가 됐죠. 그렇죠. 중국 선양이었죠. 네. 북한 측 인사들과 전부 만나는 자리에서 네. 그 자리에서 통화가 있었다. 네네. 여기 덧붙여서 두 번 통화를 했다라는 게 판결문에 명시가 되어 있죠, 이번에. 그렇죠. 그다음 또 한 가지가 뭡니까? 그다음 또 한 가지가
뭐 다 반개해드린 이야기입니다. 이재명과 그건 모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요. 그렇죠. 예. 제 기억에 이 서로 간의 모친상에서 이재명의 모친상 때 대신 간 사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만약에 김성태가 가면 혹시나 기자들이나 나중에 보면서 김성태가 왜 왔지? 김성태는 그래도 회장이니까 알려진 어떤 사람이니까 그래서 대신 보내는 사람이 바로 방용철입니다. 예. 즉 부회장이지요. 방용철을 직접 보내고 방용철이 가서 들은 이야기, 뭐 한 것들 다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재명이 나한테 한 말 조문을 했으니까 상주가 나왔을 때고 상주가 고맙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방용철을 고맙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보낸 사람. 예. 즉 김성태에게 고맙다고 전해달라라고 한 대목이 분명히 있었다는 그렇게 거. 서로에게 인사를 했고요. 중앙일보에서 올 정리한 중에 마지막 또 한 가지는 네. 이 후원금입니다. 네. 이재명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후원금 이거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인데요. 그렇죠. 쪼개기 후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성태 이름으로도 후원을 하고요. 네. 쌍방울의 간부들, 네네. 그다음 쌍방울 자회사 네. 이렇게 전부 쪼개기를 해서 500만 원, 1000만 원 쫙 후원을 해서 네. 전체적으로는 2억 원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제 1등이었어요 후원금. 그렇죠. 다 합치면은 2억 원인데 후원을 한 개인이나 집단으로 봤을 때 쌍방울이 가장 많이 이재명을 후원했다. 그리고 후원이라는 건 알아야지 모르는 후원이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내가 생색을 내야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받는 사람도 그게 사실은 나중에 어떻게든 또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후원을 하는 건데. 우리 멸콩의 시청자분들도 아마 국회의원들 지지하시는 국회의원들에게 후원해 보신 분들 계실 텐데 네. 100만 원 정도 이상 후원을 하면 네.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보좌관이 전화가 옵니다. 네. 거의 대부분 전화가 옵니다. 그렇군요. 그 개인에서 500만 원까지거든요. 네네. 100만 원 이상 후원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김성태와 이재명의 관계는 굉장히 돈독한 관계였다라는 걸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찢은 숨소리, 그러니까 이재명은 숨소리도 뻥이고 방귀도 뻥이고 한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지금 폭소를 터뜨리고 계십니다. 그렇죠. 거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고 거짓된 인생을 살고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이겁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재판에 이화영 1심 재판부를 배당한 것,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한 것을 두고 이재명을 유죄로 몰아가기 위한 포석이다라고 선동하고 있네요. 이거 기피 신청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하고 오늘 법사위에서도 그 이야기 하는데 이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재척사유, 기피사유. 그러니까 인척이라든지 또 학연이 있다든지 또 전 재판에서 다른 상당한 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화영이 자신의 사법 재판 지연을 위해서 기피 신청을 했더랬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거절이 됐죠. 이 기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수원지검에 자꾸 전산으로 배정이 됐다라는 부분을 오해를 하고 있는데 수원지검에서 수원지법에서 이 사건 배당을 하는데 부패 사건을 2군데서 맡고 있어요. 그게 이제 중앙지법처럼 굉장히 크지 않거든요. 수원지법이니까. 자, 이쪽 아니면 이쪽인데 이 사건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서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대장동 재판 배정하실 때 중앙지법은 굉장히 크니까요. 그렇죠. 보셨습니다만 사건을 잘 알고 있는 곳에 배당을 하는 것이 사실은 원칙입니다. 이게 새로운 맞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사건 배당의 순서를 보고 검찰이 그 순서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전자배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맡는 판사가 3명이 있어요. 이 3명도 어떻게 돌아가느냐. 3명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해요. 근무를 할 때 배당 이 사건 접수가 되는 그게 자기가 맞는 걸로 원칙으로 100%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문제 삼을 뿐이다. 저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번에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판사로서
대한민국의 엘리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진호 부장판사는 정말 판사로서 기본적인 일을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당연한 일을 한 것이다. 당연한 일을 하는데 우리 사법부가 유창훈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진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는 신진우가 당연한 일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당연한 걸 그냥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이유는 당연한 걸 하지 아니한,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아니한 그런 판결 또는 그런 결정들이 지금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신진우 부장판사가 더 돋보이는 거고,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이재명이 신진우 부장판사로 배당이 됐을 때 가장 충격을 받은 이유가 신진우 부장판사가 유죄를 내릴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때문이 아니고, 중요한 건 지금 이재명은 유무죄를 판결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판을 느려서 지연을 시키는 게 목적인데, 왜냐하면 당연히 유죄잖아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기가 유죄 판결 받는 거 너무 뻔히 압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권순일 빼놓고 모든 판사가 자기한테 유죄를 내릴 건 당연한 건데, 다만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으면 첫 번째 심리 길이 없어진다 거의. 왜냐하면 이 사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워낙에 집중 심리를 하는 사람이다. 김성태 재판을 봤더니 뭐 5월 달에 5번인가 재판을 연달아 열었더라고요. 집중 심리로 끝내겠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으면 지읒됐다. 왜? 다 그냥 후다닥 빨리 속전속결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내가 지연 전술이 안 먹힐 거다. 이게 두려운 게 아닐까 싶은 거죠. 이재명이 지금 노릴 수 있는 것은 재판 지연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말씀하신 대로.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을 거라는 건 이재명도 알았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많이 예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쪽 아니면 저쪽 두 군데였기 때문에 다 예상을 했던 것이고요. 그렇죠. 이재명이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것은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뭐요? 신진우 부장판사가 1년 8개월을 이화영이 그런 우리 헌정사에 있을 수 있는 사법방해 백화점을 보여줍니다. 네. 그런데도 인내하고 참으면서 1년 8개월을 견딥니다. 네. 그리고 판결문을 내는데 네. 모든 쟁점에 대해서 300페이지에 걸쳐서 확실하게 자기 의견을 다 밝혔어요. 네. 사실은 이재명에 대한 죄명이 뭔지만 밝히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죠. 다 밝힌 거예요. 네. 이재명이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렇죠. 상당 부분 이 주범이 이재명이거든요. 네, 네. 사실은 이화영은 어떤 의미에서 종범입니다. 그렇죠. 이재명은 뭘 생각했느냐? 이 이화영의 마지막 검찰이 구형을 할 때요. 네. 기억하시면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건 얘기죠? 이재명과 관계되는 정치적 재판이다. 네. 이재명은 대선 후보다. 맞죠? 그래서 재판을 지연하든지 신경 써라 이렇게 겁박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네. 그 변호사가 이재명과 협의 안 했겠습니까? 했을 겁니다. 당연히요. 이재명은 적어도 한 3, 4년 본 거예요. 그렇죠. 이화영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다 어물어물 넘기고 네. 일부 이화영의 외국한 거래법 위반 이런 것 가지고만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죠. 생각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정확하게 전체를 다 판단해 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네. 내용을 워낙 잘 알고 있어서 네. 재판 지연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요. 어떤 거요? 방금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 이 집중 심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지금 재판 지연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집중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판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장동 위정교사 선거법 위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집중 심리에 들어가면요. 예. 지금 올해 안에 많은 재판들을 1심 판결 다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신준호 부장판사는 했던 거예요. 그렇죠. 대장도 판사님 집중심리란 게 있습니다. 잊어먹고 계셨다면 지금 다시 상기하셔서 지금 이 범법자가 대선 후보가 돼서 내가 대선 후보니까 모든 재판 받을 수 없다라는 상황을 맞이하지 않게 제발 집중심리라는 걸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대목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또 후원도 해주시고. 네네. 주식님. 제가 안 읽어드려서 죄송해요. 다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슈퍼챗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이 방송이 정말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길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재명 얘기입니다. 송원제 고성국파라고 하시네. 아, 고성국파가 따로 있나요? 뭐 우리가 문파입니까? 이게 아마도 저기 무슨 중국집에 4대 문파가 있다고 하죠. 대려도파 무슨 뭐 할인각파 뭐. 예, 제가 출연은 했지만 또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뭐 패널로 출연하는 것과 또 제 여기 오신다고 그래서 멸콩파 뭐 이렇게 불리시지 않으시잖아요. 예, 자, 대장동보다 큰 것이다. 큰 게 온다. 이런 뉘앙스의 제목들이 붙은 기사가 요즘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한테 좀 잊혀졌던 사건이에요. 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역시 성남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걸 지금 성남지청에서 성남지검 그러니까 검사 그러니까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다시 수사에 들어갔다. 이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홍 대표님, 도대체 정자동은 또 무엇이길래 대장동 버금가는 그런 대장동의 축소판이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정자동 더불어서 서현동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호텔을 짓는데 특혜를 주게 됩니다. 어떤 특혜죠? 성남시장으로요. 예. 용도 변경을 용도 변경 어서 들은 얘기인데 백현동 아니에요?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되는 걸 보고 네. 전국의 공무원들 건설 관련 공무원들 건설을 하시는 분들이 4단계도 용도 변경이 되긴 하는구나. 그렇군요. 근데 이 5단계 변경을 시킵니다. 누가요? 이 정자동에서. 정자동은요? 예. 5단계요? 5단계 와. 용도 변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연 녹지를 상업 용지로 바꿔줍니다. 완전히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데요, 그건. 끝에서 끝까지 간 겁니다. 그렇죠. 다 해주는 겁니다. 이런 특혜를 해주면서도 이런 특혜를 해주게 되면 이제 반대 급부가 생기게 됩니다. 네. 뭐 기부를 한다든지 기부 체납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걸 누가 이런 걸 해줬느냐? 네. 정진상 당시에 보좌관이었습니다. 네. 성남시장은 이재명이었습니다. 네. 정진상 보좌관에 대해서 지난해에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건 너무 심하다. 이것도 벌써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러니까 작년에 압수수색했다는 기사도 나오고 또 고발은 그 훨씬 전에 고발했는데 지금까지도 이걸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수사 다 끝나고 이재명 선에서 이 수사가 중단된 거죠. 아, 그렇습니까? 성남지청에 있다가 지금으로 옮겼는데 네. 이번에 다시 시작이 된 게 이제 소위 뭐 대한민국 뛰어난 칼잡이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강백신 그 만화 주인공 딱 그저 왜 슬램덩크에서 나오는 만화 주인공 이름이랑 비슷하죠. 강백신 검사. 이제 가면서 네. 성남지청에서 다시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했는데요. 네. 서현동도 마찬가지로 호텔이고요. 네. 이 관계되는 건 황모 씨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오너거든요.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장동도 있고 백현동도 있습니다. 네. 이거 계속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네. 이재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남에 호텔을 지어야 하는데 네. 호텔을 지으러 들어오는 사람이 없더라. 어허. 그래서 이런 특혜를 줄 수밖에 없었다. 네. 이게 지금 이재명의 설명입니다. 예. 대장동 마찬가지고요. 다 이 마찬가지입니다. 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네. 단체장이 다 어떤 이 자기의 업적을 남기고 싶습니다. 네. 삼성, 현대 뭐 다 유치하고 싶죠. 그래 당연하죠. 특혜 줘야 합니다. 그때 많은 이 공무원들이 제 말을 들으면 다 아실 겁니다. 이게 특혜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네.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기부 체납을 비롯해서요. 아, 네. 이 특혜를 받는 그 유치가 되는 기업이 네. 그 지역을 위해서 내놓아야 할 굉장히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다음 개인적인 연관으로 인해서 네. 관계로 인해서 어떤 이 의혹이 불거지지 않도록 네. 굉장히 조심합니다. 네.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이요. 자칫 잘못하면 배임형이잖아요. 그럼요. 이건 예. 배임에 딱 걸려들거든요. 특경법. 그다음 이제 제3자 뇌물이나 뇌물에 걸려들거든요. 그건 특가법이고. 그걸 전혀 하지 않고 성남시장인 이재명은 네. 과감하게 이런 일들을 다 저지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지금 이 듣고 계시는 이 정자동과 서현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다른 백현동, 대장동에서 벌어졌던 것들이 집약적으로 여기 다 몰려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이 업체가 저는 가장 이 정자동 사건에서 놀랐던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지를 개발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연구 용역을 맡겨요. 컨설팅 업체한테. 그래서 이 컨설팅 업체가 아이고 거기 호텔 짓는 게 좋습니다 했어요. 그런 다음에 호텔을 봐라 연구 용역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 호텔을 지을 거야. 이제 개발업체들 나와 해서 개발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 연구 용역 업체의 대표와 개발업체의 대표가 동일인입니다. 누구? 황 씨.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개발하세요. 그리고 내가 거기 개발업체로 갈게요. 하는 게 그렇게 그 황 씨의 개인의 계략이었을까요? 이미 다 정진상이라는 사람과 그렇게 절친이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진상이 황모 씨를 더군다나 황모 씨는 보니까 해결사야. 이 성남시와 관련돼서 직접 해결하러 다니는 사람이었다. 브로커죠. 브로커였다. 백현동의 이름이 뭐였죠? 그 백현동 브로커. 네네네. 그 김진섭. 김인섭. 예. 요즘 죄송합니다. 저도. 김인섭 하도 사람이 많아서. 네, 꼭 같은 스타일인 거죠. 네. 김인섭 백현동에 김인섭이 있었다면 이 정자동에는 이 황모 씨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남 FC 그것을 이제 특혜를 주려고 협상을 벌이는데 차병원 직접 가서 아이고 성남시는 이걸 원한다. 이걸 내놔라 했던 사람이 이 개발업체 대표예요. 황 씨. 그래 황 씨라는 사람은 단순히 여기서 특혜를 받아갖고 여기서 이 뭔가를 빼먹는 사람만이 아니라 정진상과 아주 유착이 돼서 많은 그런 특혜에 개입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까지 수사를 제대로 못했는데 이게 제대로 이제 수사가 된다면 이재명한테는 추가 기소가 가능한 건가요? 당연히 추가 기소해야 되고요. 예. 이 지금 차병원 그 30억 성남 FC 협찬하는데도 이 황모 씨가 개입을 하거든요. 네. 차병원과도 그 업무 협의가 있어요. 친한 관계예요. 네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 이재명이 매일 하는 이야기가 나는 10원짜리 하나 챙기지 않았답니다. 네네. 성남 FC에도 130억 원을 하면서 기소가 되어 있는 부분은 130억 원이거든요. 네. 자기는 10원짜리 하나 챙기지 않았다. 네. 성남 FC를 위해서 그 받은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 차이를 딱 설명해 드릴게요. 네. 다른 자치단체장들도 이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모든 프로축구단은 다 적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프로축구단 하고 싶어요. 네. 다 이렇게 이재명처럼 하면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자치단체장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죠? 기가 막히게 홍준표 경남도지사 할 때 이걸 만들었거든요. 네네. 자시도 후원을 받았어요. 예. 그 경남FC였습니다. 경남FC. 지금 대구 가서 또 하고 있는데 네네. 홍준표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지사는 허가권이 없어서 네네. 협찬을 받을 수 있었다. 네네. 허가권이 있는 사람이 받게 되면 그건 삼자 뇌물이 되는 것이다. 네네. 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당시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반대합니다. 이거 걸려듭니다. 네네. 배임에 걸려듭니다. 아니면 네. 제3자 뇌물에 걸려듭니다. 네. 당연히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재명은 그걸 그대로 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지금 10원짜리가 이재명에게 갔냐 안 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네. 이거 뇌물로 이런 식으로 처리를 다른 자치단체장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한 것이고요. 네. 그다음 정자동, 서현동 이제 돼야 되는데요. 네네. 이번 달 안으로 수원지검에서 이 법인카드 비리 기소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자동도 빨리 기소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 이것들이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지 않았느냐. 네. 저는 이 문제는 제가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권을 발동한 적도 없고요. 하지 네네. 않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균형을 잡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죠. 문재인 가족 수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죠. 자신의 입으로 지난 2월에 조국과 그 임종석을 불러서 송철호 사건요. 네네. 수사하라고 조사하라고 했는데 검찰이 조사 안 해요. 그렇죠. 고검에서 결정이 됐잖아요. 다시 제의하기로. 그래서 근데 검찰총장 수사 안 이름으로 됐잖아요. 지시를 합니다. 네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대단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이제 고성국 TV와 관련된 발언을 고성국 TV와 출연을 하지만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굉장히 또 이렇게 논쟁을 벌이시는데 아닙니다. 고성국 TV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다 자유우파, 큰 자유우파의 전사들입니다. 서로 비난하시거나 그런 말씀들은 자유우파의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데 큰 해가 된다는 점, 그런 논쟁은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남 FC에게 한 가지만 제가 숟가락 얹겠습니다. 예. 이재명이 이게 원래 시민구단이다. 내가 거기 시민구단을 지금 운영하는데 무슨 돈 한 푼 받는 게 아니고 다 이건 자원봉사다. 무슨 큰 대의가 원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민구단 아닙니다. 진짜 시민구단은 어디냐면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FC 바르셀로나입니다. 이들이 시민구단이라는 건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거기에 정기 회원들 있죠. 그러니까 왜 몇백만 원씩 내고 몇십 년 동안 계속 거기에 가는 사람, 경기장에 그냥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주입니다. 주주가 돼갖고 회의도 합니다. 어떤 광고를 유치한다 안 한다. 이게 진정한 시민구단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민구단은 이름 하에서 지자체장이 구단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개입이 되는 운영에 이건 사실 시민구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호도하고 있다. 요 말씀만 한 말씀 더 보태겠습니다.